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SQL PSM, 그러니까 스토어드 펑션, 스토어드 프로시저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앞쪽에서 뭐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었죠. 네,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어떤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량을 다 못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전에, 네. 그, 저희가 아마 여기 지금 25페이지 전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다음 시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페이지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실행해보려고 하다가 아마 중간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도 실행하는 페이지 추가해서 네, 이거는 저희 펑션 스토 2강 진행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단원 프로시저 펑션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우선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관련해서 먼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에도 간단한 문법 같은 거는 나왔었는데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SQL문을 여러 개를 보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시저로 묶어서 저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수행했던 SQL문이랑 똑같은 SQL문을 다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대로 SQL문을 계속 보내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SQL문들을 프로시저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를 묶어놔서 얘를 한 번에 실행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유지 관리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펑션도 마찬가지지만 모듈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보안 쪽으로 더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별로 테이블에 접근 권한을 주지 않고 프로시저에만 접근 권한을 주면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사용자한테 노출을 하지 않고 선택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그래서 프로시저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자금이 살짝 들어오나 잠시만요. 네, 지금 소리 괜찮으시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괜찮으시죠? 네, 지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텍스가 좀 살짝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디파이너라든가, 캐릭터리스틱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저번 주 1강에서. 그래서 이것이 풀 신텍스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5강에서 권한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루틴이라는 권한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파이너 이래서 그 사용자 그 권한 같은 거 프로시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기본 SQL 작성해서 관련해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프로시저 예제 같은 경우에는 1000가지 값을 입력을 하는데
저희 4강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랜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0에서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을 입력하는 프로시저를 생성을 해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선 tab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id, value라는 컬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저희 랜드 같은 경우에는 난수를 0에서 1 사이 소수 값이기 때문에 플로트 형식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while문 저번에 저희 배우셨었죠? i가 0부터 999까지 반복을 하게 되니까 1000개의 데이터가 인서트 되게 되겠죠? 저희 한번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 도커 데스크탑 안 켜주신 분들은 켜주시고요. 터미널 열어주시고 도커 피스. 네, 저는 마리아DB 컨테이너 떠 있는 상황이고 도커 스타트 마리아DB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저희가 이번 9강 단원에서는 저번 주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뭐 프로시저라든가 펑션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분리하려고 따로 이전 시간에는 스토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 시간 강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시는 구문 한번 실행해 주시고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실행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use stored 사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 저희 첫 번째는 테이블 생성하는 거였죠. 테이블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토어드 접속한 상태에서 테이블 생성해 주시면 되고 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실행이 된 거고요. 네, 프로시저 생성이 됐고 프로시저를 만들기만 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는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콜이라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콜은 저희가 만든 프로시저를 호출해주는 그런 문이고요. 그래서 콜, 아까 저희 생성한 inserting land라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콜이 OK 하고 적용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아까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은 테이블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1000건이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콜 inserting land. 네. 네. 잠시만요. 팁이 맞는데? 아, 제가 복사만 해놓고 제 거에는 테이블 생성을 안 했었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주신 콜에는 괄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괄호를 이렇게 안 넣어줘도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이 OK 적용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인서트 된 테이블을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select all from tab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네.
아까 우선 1000건이 조회가 됐고 0부터 999까지 삽입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앞에 했던 while문, 구문 그런 거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는데 정수형인 x랑 y를 인자로 받아서 x 플러스 y인데 a 플러스 b라고 적어놓네요. 네. x 플러스 y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을 출력하는 프로시저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아까 저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문법이 있는데요. 얘는 좀 복잡하니까 거 좀 단순한 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x 플러스 y 값을 저희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인자로 저희가 x랑 y 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in이라는 파라미터를 x랑 y 인트형으로 지정을 해줘서 생성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 begin end 사이의 SQL 스테이트먼트에는 x 플러스 y를 그 값을 반환을 해주는 그런 구문을 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수형인 x랑 y를 인자로 받아 여기도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x 플러스 y 값을 출력하는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create procedure x 플러스 y인데 in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입출력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nt 정수형인 x, 정수형인 y를 입력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 select x 플러스 y 하게 되면은 결과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성을 하고 호출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미터 바깥. 네. 그래서 저희 PDF에는 1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5가 되겠고, 이거 뭐야. 2 플러스 뭐라고 해볼까요? 2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4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게 되면 되고, 네. 그 다음은 저희가 프로시저 생성도 해보고, 호출을 또 해봤죠? 그래서 프로시저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show procedure status라는 부분으로 저희 프로시저 관련해서 어떤 DB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프로시저 이름이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막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show procedure status만 치게 되면은 현재 저희 마리아DB 안에 있는 전체 프로시저 목록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where 조건이나 like 조건 같은 거 주셔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만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우선은 저희가 show procedure status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록을 확인하는 거죠. show procedure status.
35개가 나왔죠. 35개가 나오게 되고, 지금 아까 저희 PDF에는 그냥 뭐 DB MySQL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좀 자세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로시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디파이너 보시게 되면 이거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마리아DB 시스 로컬호스트. 그러니까 시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시스가 만든 프로시저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설명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그 PPT에서는 그 마리아DB 시스 로컬호스트가 만든 것만 특정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8개가 나오게 되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네, 굉장히 뭐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PPT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로우에 나온 게 add geometry column이라는 이름의 프로시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 그 뒤쪽에서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저희 마리아DB를 처음 설치했을 때 아무 뭐 어떤 그런 것을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했었어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 뭐 MySQL 있었고, 시스 있었고, 뭐 퍼포먼스 스키마, 인포메이션 스키마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요. 인포메이션 스키마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루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프로시저 목록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PPT를 안 띄우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네,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시저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 어디 데이터베이스인지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거 정보 같은 게 다 나오는데 다음 장에 select routine name from information schema 이런 구문을 사용하시게 되면 루틴들, 그러니까 루틴 타입이 프로시저인 것들의 목록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35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PPT에는 제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 저희 사용했던 거, 이것도 35개 나오고, 아까도 35개. 이렇게 루틴 어떤 프로시저들이 있는지 이름만 보고 싶을 때는 이거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 내용 같은 거 보시고 싶을 때는 아까 했던 show procedure status나 그 다음에 나올 show create procedure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show procedure status where definer가 MariaDB sys에서 만든 프로시저 확인하실 때 맨 처음에 있던 거 프로시저 이름이 add geometry column이었죠. 그래서 그 add geometry column이라는 프로시저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프로시저 이름 그리고 SQL 모드 이런 거랑 저희가 저번에 뭐 show create table 이런 것처럼 저희가 뭐 프로시저 생성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 이름이 뭐고 뭐 define 뭐 이런 거 create definer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에 만들어져 있던 거고 저희가 만든 것 확인하는 게 아마 더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생성했던 X 플러스 Y라는 프로시저 있었죠? 이 프로시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이 stored 점 같은 경우는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는데 저희 집 접속하고 있는 DB가 stored이기 때문에 안 써주셔도 에러는 안 나지만 그래도 써주면은 좀 더 다른 데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to create procedure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G,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G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x 플러스 y 그리고 뭐 프로시저 바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 디파이너는 저희가 프로시저 생성한 계정이 루트 계정으로 저희가 그 마리아DB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로컬호스트가 되게 되고 프로시저 x 플러스 y x랑 y 입력 매개 변수로 받은 거 그리고 프로시저 바디 내용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alter procedure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저희 뭐 6강이었죠? 6강에서 그 뭐 create alter 테이블 막 이런 거 할 때 있었는데 alter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 뭐 컬럼명 막 이런 거 세세하게 다 바꿀 수 있었잖아요. 뭐 데이터 테이블이든지 뭐 컬럼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마리아DB에서 뭐 펑션이나 프로시저나 둘 다 똑같은데 그 프로시저 자체의 정보 같은 거는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알터를 쓰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주석 이 프로시저는 뭘 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이런 주석을 달아주신다든지 뭐 접근 권한이나 뭐 여기 있는 캐릭터리스틱 같은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뭐 저희 뭐 비긴에서 엔드 사이에 들어가는 그 프로시저 바디 변수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인지 그런 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프로시저나 펑션의 내용을 마리아DB에서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아예 드롭 프로시저를 삭제하고 펑션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멘트, 주석을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예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how create procedure inserting random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뭐 inserting rand 뭐 이런 거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변경을 하실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정보 같은 것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멘트라는 문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주석을 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달아준다는 거고 저희는 코멘트를 inserting land라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inserting random float value 그러니까 뭐 실수를 뭐 랜덤한 실수값을 넣는다, 단수를 넣겠다 그런 프로시저라는 설명을 달아줄게요. 쿼리 OK 뜨게 되고 다시 한번 inserting rand create procedure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저희 방금 실행한 거죠? 아까 알터 하기 전에 실행한 거고 이게 저희 방금 알터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한 건데 create procedure 밑에 코멘트로 inserting random float value 저희 아까 변경해준 값이 그대로 들어간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만 변경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뭐 프로시저를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날려버리셔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그래서 프로시저에 대해서 드롭 프로시저 하고 프로시저명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쿼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떴고요. 저희 한번 그 목록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35개였죠? 네, 그러면 34개 하나 준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토어드 펑션이에요. 저희가 아까는 프로시저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펑션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펑션 같은 경우에 1강에서 예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뭐 셀렉트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쓰게 되면 반환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펑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항상 반환값을 가지면서 반환되는 값은 언제나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한 개 해도 되고 뭐 두세 개 해도 되고 여러 개 해도 되고 그랬는데 펑션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을 항상 가져야 되고 언제나 꼭 하나의 값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find eName이라는 펑션을 임의로 생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empid 4번을 넣으면 그 사원의 이름이 출력되게 하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을 항상 반환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좀 어지러운 신텍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프로시저 신텍스랑 똑같이 뭐 디파이너 이런 거 있고 뭐 캐릭터리스틱이나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인 SQL문에 대해서만 그 실습을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뭐 권한이나 이런 것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풀 신텍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변수를 설정하라고 제가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까 프로시저를 크리에이트 하려고 할 때는 뭐 이런 에러 메시지 안 뜨고 제대로 생성이 되는데 막 크리에이트 펑션을 하려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로그빈 트러스트 펑션 크리에이터라는 그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져 있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set global login trust function creators를 on으로 바꿔주셔야지 on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펑션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래서 일단 저희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off가 되어 있습니다. set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이 변수를 on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쿼리 OK 뜨고 적용이 되었겠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위에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value가 on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exit 사용해서 나갔다가 mariadb u 이 하게 되고 다시 이걸 네. 보통은 이게 그 세션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셋으로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근데 저희는 도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내렸다 올리게 되면은 오프로 바뀌게 됩니다. 네,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도커 리스타트 마리아 DB 하고 도커 exec IT 마리아DB 대시 하시게 되고 마리아DB UP 이렇게 하시게 되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도커 리스타트
라는 문장을 사용했었죠. 이게 그 마리아DB 서버 내렸다가 올리는 거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게 온으로 바꿨는데 얘가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영구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그 설정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뒤쪽 강의에서 다룰 건데 그쪽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아까 사용했던 셋 구문을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해보시게 되겠고요. 만약에 뭐 실습 따라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이거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 웬만해선 될 겁니다. 뭐 펑션 신텍스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아마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펑션 기본, while문 기본이라고 보시게 되면 될 거고, 펑션 sum이라는 함수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 펑션 같은 경우는 항상 반환 값을 하나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create 펑션, 아까 신텍스 보시면 있겠지만, create 펑션하고 returns 어떤 값을 반환하는 건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합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될 거니까 int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로 받는 그런 값이 있게 되고 begin하고 x 값이 정수형인데 x를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자로 받은 num1만큼 반복을 해서 마지막 x 값을 그러니까 num1만큼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while문 탈출하게 되고 x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오케이 떴고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프로시저 호출할 때는 콜이라는 부문을 썼었잖아요. 헐, 펑크, 썸,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게 됩니다. 프로시저 호출할 때는 콜을 쓸 수 있지만 펑션을 호출할 때는 select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select를 사용해서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select를 호출해서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select 구문을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show function status인데요. 이것도 아까 show procedure status랑 마찬가지로 show function status 쓰시게 되면은 전체 펑션 목록들과 정보들,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뭐 특정 펑션만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다면 where 조건이나 like 조건 사용하셔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시 보시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sys에서 만든 펑션들 목록을 확인을 해본 거고 22건이 나오게 되네요.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22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냥 show 펑션 스테이터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27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아까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루틴 타입이 펑션인 것들 목록을 전부 다 뽑아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show 펑션 스테이터스 쳤을 때 27건 나왔고요. 여기서도 27건 나오게 되네요. 저희가 생성했던 펑션이 아까 앞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show 펑션 스테이터스 보시게 돼도 27건 똑같이 줘야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 펑션 생성 부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show create 펑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디파이너가 MariaDB sys 펑션을 조회해봤을 때 첫 번째로 조회된 게 extract schema from file name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상관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MariaDB sys가 만든 것들 중에서 조회를 해봐서 첫 번째로 뜨는 extract schema from file name 라는 펑션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extract schema from file name이라는 펑션에 대해서 create 부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니고. 네. show create function.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길어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잘린 거고요. 네, PPT 상에서는 이렇게 잘라놨고 전체 조회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긴 엔드 사이에 이런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거, 뭐 코멘트 같은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주석이었죠? 네, 이런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아까 생성했던 펑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create 펑션 하고 word.function sum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펑션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create 펑션하고 end까지 생성했던 내용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구문이었고요. 다음은 alter 펑션입니다. alter 펑션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begin하고 end 사이에 있는 body 변수 선언하는 변수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나 그런 수행할 작업 같은 내용 같은 거는 변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 정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주석을 단다든지 그런 작업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sum 그러니까 더한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였으니까 코멘트 return sum이라는 값을 추가를 해줬고요. 저희도 이거 자꾸 잘못 네. 그래서 show create function sum 아까 저희 확인해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alter function 코멘트 return sum이라는 코멘트를 추가를 해줬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create function이라고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begin으로 시작이 되는데 create function하고 return sum 저희 추가해준 코멘트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begin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프로시저랑 마찬가지로 그 펑션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이에요. 그래서 drop 펑션하고 펑션 네임 저희가 생성한 펑션 네임을 보게 되면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 OK 뜬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되었으니까 아까 저희 그 펑션 개수 전체 개수 확인을 해봤을 때 아마 27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26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었고, 네. 그래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시저와 펑션의 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펑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반환해야 된다. 프로시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개 반환해도 되고 한 개 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펑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뭐 프로시저 하고 괄호 안에 뭐 인, 아웃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매기변수, 출력하는 매기변수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함수에서는 파라미터 인아웃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인아웃을 안 써도 그게 자동으로 입력 매기변수로 네,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은. 네,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호출할 때 컬로 호출하고, 호출할 때 셀렉트로 호출하고. 그래서 보통은 SQL 뭉탱이로 여러 개 실행하거나 뭐 처리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펑션 같은 경우는 주로 간단한 계산이나 수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4강에서 그 마리아드비 내장함수 한번 그때 다뤘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지금 스토어드 펑션 같은 경우에도 한 건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44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그 설문지 작성이랑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희 격주마다 근무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내일 2시부터 5시까지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 안국역 오셔서 저희 대표님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미나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문지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견들 있잖아요. 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뭐,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들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링크 보내주신 걸로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